뉴라이트 계열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 그럼요. 당장 내일 모레 광복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희는 불참하고 네. 광복- 정부 행사는 불참. 정부 행사 불참합니다. 네. 그리고 광복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지도부가 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각자 지역구에서 다 해요, 행사를. 아, 지역별로. 네, 원래 그 지역구로 갑니다. 그래서 아. 지역구에 예. 제대로 된 행사가 되면 지역구로 가실 테고 예. 또 지역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예. 기초자치단체장일 때는 그 행사 자체가 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광복회 가시면 되고 예. 광복회 행사에 가고 안 가고 의원들은 자유고 예. 원내 대표 등은 이제 글로 갑니다. 아, 광복 행사에 네, 그런 걸로. 네, 네. 국회의장은 어디로 갑니까? 국회의장 고민 중이십니다. 국회의장은 예. 이종찬 회장이 예. 그래도 국회의장이니까 산부 요인이니까 예. 공식 행사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대요. 아, 이종찬 그런데 회장이? 그거는 국가의 존엄이나 아무리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그 일본 이중대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 이중대 정부 만들려고 한다. 네. 그래서 예. 밀정 있다. 예. 이거 이종찬 광복 회장이 회장이 뉴라이트 얘기했죠. 밀정이고 그 예. 밀정이 대통령 주변에 밀정 그림자가 있다. 이거 밀정 있다 이 네, 네.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최고 수뇌부에 밀정이 있다면 이건 정말 일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의 행사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 거기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셨대요. 네. 그런데 저희는 어제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청하면서 면담할 때 네. 그 저희 의원들이 가시지 말라. 민주당 의원들이. 그 민주당 과방 의원들이 예, 그렇게 예.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예. 국회의장은 어떻게 결단할 걸로 보이세요?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그 사도광산 강제성이란 네. 표현을 예. 넣을 듯 말 듯 이렇게 외교부가 말도 안 되는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는 대한민국이 반대하면 등재가 안 돼요. 예. 그러면 강제성 부분을 넣어라 안 넣는다. 그럼 반대를 해야지. 예. 이 외교부도 정말 진짜 정신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다. 예. 예. 관료들이 민주정부 때는 온갖 방법으로 저항하다가 이게 보수 정부 게다가 검찰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국법 질서가 막 혼란해지고 시스템 붕괴. 정체성이 네. 예, 무너지고 있고 시스템이 붕괴되고 저는 그 권익위 그 공무원 국장님. 예, 네. 그 국장님 이 저 사망 사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 정무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네, 저는 뭐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전현희 위원이 위원장일 때 네.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네. 아주 청렴한 사람이고 청렴에 관한 논문 써서 전현희 위원장한테 주겠다고 연락도 오고 이런 사람이라 잘 알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젊은 예, 국장. 디올백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래요. 그래서 저는 법제처가 제가 그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하려고 했으니까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누군가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법적으로 부적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네. 예, 예. 예, 그분 법제처 안에서. 네. 왜냐하면 그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분으로 보여서 예. 법제처는 그렇게 압박을 받는데 7개월 동안 해석을 안 하는 건 얼마나 그게 법제처 대망신입니까? 네, 예, 대망신. 예. 대가 아니고 예, 대망신인데 네. 그래도 이건 안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한 실무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도처에 의인들이 있다. 네, 숨어 있다. 예, 그리고 이 정부가 이대로 가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 상징들이 지금 박정훈 대령, 백혜룡 경정,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권익위 김 국장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고.
싶고 그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고 좀 이렇게 네. 현장에서 고통받는 방통위도 그럴 것 같아요. 방통위 직원들도 방심위 직원들도 얼마나 방심위는 말할 게 없고요. 거기는 노조 중심으로 네. MZ세대 노조 중심으로 확실하게 싸우는 네. 거의 유일한 노조예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이번에 독립기념관 노조가 그렇습니다. 일떠섰잖아요. 맞습니다. 독립기념관 노조가. 예, 그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첫날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요지의 말을 하는데 친일 인명사전을 다시 돌아보겠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 백선엽- 말을 막 바꿨어요. 바뀌어요. 예. 원래 그게 특징입니다. 말 바꾸기가. 예. 그리고 우리가 뉴라이트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잖아요. 근데 뉴라이트를 규정하는 내용상으로 몇 가지가 있고 근데 아실 테고 네. 식민지 근대화론 예, 예. 뭐 대한민국 그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없었다.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 이건 헌법 부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인데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기회주의, 출세주의. 예. 기회주의, 출세주의로 이 정권에서 뭐 해보려는 출세를 것이다. 해보려는 그런 네, 욕심 네. 때문에 이런 네, 거 그런 정신 겁니다.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좀 묘하게도 역사기관 25개의 요직을 전부 뉴라이트가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8월 30일 날 그 교과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나오는데 뉴라이트 계열 역사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그 검정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교육위에서 움직이셔야죠. 그러니까 국회 예. 교육위에서 좀 움직이셔서 하고 있겠죠. 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취재할 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보세요. 과방위에 뭘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있습니까? 김영 간사가 네,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 그냥 너무 잘 알아요. 구석구석. 네, 최민희 위원장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네, 그 정청래 위원장 모르면 안 된다. 정청래 위원장도 구석구석 다 알아요. 아, 예. 정청래 위원장 전화를 잘 안 받으셔가지고 바빠서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 거기 너무 바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검증 뭐 한다면서 7개월 7일 동안 네. 임명장 주지 않아서 역할을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국회의원 돼서 과방위원장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김영석 씨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 제대로 그게 저는 한 검증해서 네. 그런 이상한 내구조. 저는 진짜 이상한 내구조를 두뇌 구조가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론 그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머릿속은 그 뉴라이트 일본 대변인 같은 분들을 고른 게 아닌가. 검증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런 검증해서 사람을 고른 골랐을 사람들. 거다. 이게 이종찬 광복회장 말과 연결시켜 보면 네.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누굴까요? 밀정이 있다. 네.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네. 그리고 밀정이 있고 예. 그러면 그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그럼 우아하게 말씀하신 거고 네. 밀정의 그림자는 밀정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밀정이 그렇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맥락에서 그 밀정이 주도해서 네. 그런 우리의 뇌를 일본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독립기념관장의 뭐 그 소위 역사 관계된 기록 네. 그 관여하는 관장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예. 그래서 북사편찬위원회.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할 수 있는 곳에 예. 친일파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의심합니다 그렇게. 예. 대통령이 그 예. 기시다에게 하는 행동이나 이걸 보면 바이든보다 기시다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자주 만났어요. 예, 자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과는 친밀도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부친이 네. 그 문무성 장학금 1호라면서요. 그 네. 문무성 장학금을 일본이 왜 돈 주고 그 돈을 왜 공부를 줬겠어요? 시키겠습니까? 머릿속을 친일적 생각으로 박으려고 주는 돈을 받고 1호 장학금 했기 때문에 성장 환경서부터 네. 그럴 수 있다. 친일적인 사고가 몸에 뵐 수 있겠다. 예. 근데 나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뿌리를 흔드는 방식으로 가니까 네, 그 제가 이종찬 회장 같은 분도 나서서 정말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예, 말씀하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밀정, 네.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밀정에 의해서 네. 잡혀가신 거다. 예,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셨고요. 네. 저는 이진숙에 대하여 제가 두뇌 구조가 이상하다. 네.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해서 국회 윤리 제소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제소하십시오. 제소는 안 했죠 아직. 아니 윤리가 아직 구성이 안 네. 됐어요. 제소하면 네. 거기 가서 당당하게 이 뇌구조 이상하다. 네.
위안부 만행도 강제적이라고 답 못하는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이 세상에 어디 그런 후보가 있냐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게 아니, 내구조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라고 국회의원을 가르치고 이게 안 이상합니까? 성일종 의원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는 또 방통위원장 이거 후보는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 후보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아닙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그분도. 그분도 많이 저는 이상해요.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예. 지적하니까 웃고 있으니까 그 정신 나갔다고 했나요? 예, 그건 너무 맞는 말이죠. 한미일 동맹이라뇨. 네, 있을 수 한미 없는- 동맹은 굳건히 해야 되지만 한미일 동맹은 한일 동맹과 같은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이게 수 없는 일입니다. 적국이에요. 영토 예. 분쟁을 끊임없이 걸어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이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 외구의 이것 좀- 침탈로 고통받은 역사가 세종 때도 기록에 나옵니다. 외구의 침략으로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영토 분쟁을 그때 옛날부터 일으켰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저희 댓글창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네. 민주당 그, 네, 네, 그 네. 전당대회 진행 네. 중에 있고 이번 주가 마지막 서울 경선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아직 45%가 남았나? 47%가 남았나? 투표가요? 투표 인수가 왜냐하면 대의원들, 네. 그다음에 ARS, 예. 그다음에 서울 지역 다 합치면 거의 절반?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게 남은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순위 변동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정봉주 전 의원 이제 지금 후보자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일종의 이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팔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 당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단어 사용이 정봉주 의원이 저런 단어를 썼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그 친노 세력이 뭐만 하면 그분 팔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끌려는 세력에 대하여 하는 집단이 언론이 팔이라를 붙여서 예. 심지어 거기에 관장사라는 표현을 붙였던 경우도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인터뷰로 이게 그런 식으로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폄훼하고 민주당의 역사를 폄훼하던 용어를 그 40년 민주당원 생활을 했고 비록 피선거권 박탈로 당원 자격이 박탈됐지만 어쨌든 정신은 민주당이었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그런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충격을 받았다 나는. 예. 그리고 그것이 뻔히 조중동의 먹잇감이 될 텐데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는 그래 대단히 잘못됐고 그래서 진위가 뭔지 전달도 안 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 네. 제가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네. 제가 검사 탄핵 표결을 안 했더라고요. 의원님이요? 7월 2일 날.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 4명 검사 탄핵 표결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결을 한지 못한지도 몰랐어요. 네. 너무 바빠서. 그래갖고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더라고. 저하고 김현하고 전현희 의원이. 그래서 제가 검사 탄핵에 표결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나도 표결을 안 한 것조차 몰랐다니까. 네. 그래갖고 과방위 하시느라고 정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들어보세요. 7월 2일 날 네. 제가 뭐를 했냐면 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한테 이런 요청 들어왔어요? 표결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다들 바빠서 전화가 까먹은 못 거야. 받는 거야. 너무 네. 바빠서. 네. 과방위가 지금 제일 많이 상임위를 하니까 보좌관들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가 많이 와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확인을 네. 했다고 예. 욕을. 확인해 봤더니 7월 2일이 어떤 날이냐. 김홍일 탄핵안을 저희가 발의해서 보고하려고 하니까 김홍일이 사퇴했어요. 네. 그래서 김현 의원은 그날 김홍일 탄핵안을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날이에요. 예. 그런데 사퇴를 해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기자회견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급하게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 문건을 전문위원하고 만들고 다 완성되면 원내에 컨펌 받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니까 야칠당 한 명 한 명 다 동의를 받고 네. 제가
3시에서 3시 50분, 3시 그 사이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탄핵 표결이 그 시간에 됐더라고요. 아, 기자회견 하시느라고 탄핵 표결을 발의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과방위의 일을 그래서 못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욕 먹는 것도 몰랐고 그래갖고 알고 나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해명을 했습니다. 아, 페이스북에 예. 글을. 그래서 김현 의원도 페이스북에는 아직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올리는 게 또 좀 그래서 그냥 잿마을하고 딴지일보에 올렸는데요. 네. 김현 의원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칠당을 설득하려니까 네. 저 혼자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김현 의원하고 그걸 하고 있었고 네. 김현 의원은 그 김홍일 탄핵안을 법사위로 또 우리가 보내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조율하고 막 이러느라고 우린 정말 둘 다 정신이 없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네. 그날 최혜병 특검법 그 필리버스터가 그 다음이었대요. 네. 바로. 아, 자, 본인 순서? 네, 그래갖고 네. 그 원내랑 소통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네. 하는데 원내에서 전화가 안 와서 네. 자기가 언제 표결하지 하고 막 뛰어내려갔더니 표결이 끝났더래요. 아니 전현희 의원이 검사 탄핵에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또 마타도와도 많이 돌아서 본인이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캠프별로 막 이런 그런가 마타도가 봐요. 근데 뭐야, 저는 그 사실 다 몰라요. 여하튼. 저는 이 순간에도 내일 방송장악 국정조사 생각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 그래서 네. 정봉주 의원이 그렇죠. 막 이런저런 행동을 했대요. 박원석 의원과. 지금 네.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몰랐어요. 어쨌든 길게 설명하셨어요. 네, 그거 네. 제 변명 좀 예, 하려고. 예.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요 다 각자 너무 바빠서 상임위가 지금 일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다들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 했는지를 현역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진짜 다들 보세요. 행안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행안위. 네, 백혜룡 경정. 예, 백혜룡 경정. 마약 그러니까 사건. 그걸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쥐어짜고 있고 지금 다 각자 너무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만한 사람을 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취재하셨군요. 네, 취재를 했죠. 그래서 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봉주 의원은 어제 뭐 대체로 많은 기사들의 제목이 당내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뿌리 뽑을 것이다. 뿌리 뽑겠다.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암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암 안 걸렸고요. 민주당이 늘 있지 않습니까? 늘 당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역량이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의원들 몇 명이 해결을 하고 정파로 나누어서 싸우잖아요. 이제 그걸 못해요.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만 하더라도 막 비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저는 비판 왜 검사 탄핵 투표 안 했냐 이렇게. 야, 그 저는 알면 즉시 해명해요. 네.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 뭐 그것도 이따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걸 선거 전략으로 쓰셨다면 그거는 아마 당내의 반명 당원들의 표를 끌어올라고 했을 것이다. 정봉주 의원이. 네, 그런 전략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뭐 제가 그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뭐 제가 보기에는 80-90%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 내지 20%는 네. 또 반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당원들의 표로 가는 이게 선거 전략인가? 근데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 최고위원은 조금 차분하게 네. 예, 좀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과 싸우고 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좀 차분한 지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원외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원외 돌풍을 일으키다가 이게 기세가 꺾였다. 그런데 이제 기세가 꺾이게 된 과정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자회견하면서 이재명 대표 왜 개입하냐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나가든지. 왜 암덩어리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왜 그거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거는 못하고 옆에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불분명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력은 없다. 아니 그렇게 극악하게 말할 정도의 세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그런 세력 있으면 좀 공개적으로 이름 대고 비판해요. 예, 그런 편이시죠. 아니 저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식 정치라고 네. 노무현 친노식 정치라고. 네. 그래서 아니면 이름 대고 하든지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 왜 저를 픽 안 하고 김민석을 픽하셨습니까? 하든지. 네. 이렇게 정면에서 승부하고 박원석 의원이 과장했으면 박원석이 잘못 말했습니다. 하든지. 좀 비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네. 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저는 동의하는 방식이 아니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휴민트 박살난 건 간첩법? 그것도 갑자기 휴민트 박살은 이 정부 국정원의 무능이잖아요. 일 처리 잘못한 그게 거잖아요. 본질이죠. 본질이. 이걸 탁 넘어서 간첩죄가 민주당 때문에 통과 안 됐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다 드러났어요, 가짜뉴스. 알죠. 그거를 김민석 의원도 얘기하고 뭐 다 박선원 의원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프레임 설정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국에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최고위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 바뀔 수 내지 있다. 10 내지 20% 되는 그 반명 당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5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뭐 그렇게 네. 크지 않아요. 뒤집어질 수 김병주 의원님하고 차이가 얼마 안 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얘기. 민주당이 100% 친명 당원이냐 아니잖아요. 그 10 내지 20% 당원. 근데 정봉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는 구호로 자기 출발한 거 아닌가요? 아니 윤석열과 지금 제일 윤석열 세게 대통령 네. 그 탄핵을 원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제 역사학과 나와서 의원님 사학과예요? 저 사학과 출신이라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못 제가 견디겠어요. 동학 가보 농민 전쟁을 논문으로 쓰면서 그 네. 어린 나이에 치를 떤 사람이에요. 그 부패한 조정이 어떻게 해서 동학 일어선 우리 진짜 농민 군들을 그 외세를 끌어들여서 했는지 그 중에서도 일본 네. 정말 그 동학 농민 전쟁, 가보 농민 전쟁을 제대로 잘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친일파가 뉴라이트 친일파가 독립기념관장이 돼서 독립기념관 광복절 기념식도 안 하겠다고 하고 광복절을 부정하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니 내일 모레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 저기 주사파들이 뭘 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아예 소리를 뭐 말도 안 하는데 되는 그런 거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근국에 와서는 정체성까지 훼손되는데 민주당 의원 누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이 친명 반명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라 다 단결해서 그래도 함께 해야 있다는 돼. 거예요. 있다는 거 있는데 네. 그 반명 단결해서 좀- 혹시 있을 반명 당원들도 네. 윤석열 탄핵을 갈망할 거라고요. 다 그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명이든 친명이든 다 똑같이 윤석열 갈망하는 정부. 이슈다 그게. 네, 예. 그런 그렇기 얘기고. 때문에 그건 차별화가 안 되는 차별화가 거다. 안 된다. 그리고 네. 사실은 검찰 개혁도 차별화가 안 돼요. 지금 모두 검찰 개혁을 바래요. 한준호 의원이 약진하는 게 언론 개혁 아무도 주장 안 하는데 혼자 내가 하겠다. 그냥 빨리 과방에 오십시오. 예. 지금 저기잖아요. 국토이세요. 근데 과방에 오시겠죠. 왜냐면 그 언론 개혁 특위를 최고위원 중에 맞거든요. 예, 그러면 예. 과방이어야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실 거라고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봉주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내 분위기가 이러하다라는 설명을 좀 주셨고. 네, 저는 그나마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비난이 없잖아요. 딱 객관적으로. 그런데 막 화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의원님들 중에 어떻게 저러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친목질 때문에 정봉주 의원 뭐 이래도 옹호한다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조중동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당내 분열을 야기할까 봐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저런 행태조차 우리 당원과 민주당이 이렇게 다 쌓안고 너 잘못했어. 근데 같이 가자. 이럴 수 있을 만큼 대국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우선 대국적이에요.